수사관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몇 달 동안의 수색,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진 시간들, 그리고 실종된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 숲을 샅샅이 뒤진 날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오래전에 이 사건을 포기했지만 실종자를 찾아내는 사설 탐정의 명성이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면서 사건이 탐정의 책상 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는 딸이 태어난 날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점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아내는 딸이 막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해 언급했고, 남편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딸이 어른의 목소리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진통을 겪은 후 병원을 나가 숲으로 들어간다는 생각도, 이 모든 이야기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아직 모릅니다. 이 수색이 점점 더 이상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숲은 원래 사람이 드물고 가끔 등산객만 지나갈 뿐 인간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바로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 건물은 음산하고 우뚝 솟은 어두운 나무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건물 전체가 촌스럽게 화려한 분홍색이고, 앞마당에는 커다란 롤리팝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입니다. 조사관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마침내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그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곳은 사탕 가게입니다. 선반에는 온갖 종류의 달콤한 간식들이 진열된 채로 줄지어 놓인 열린 용기들이 가득합니다. 상황이 이상하지 않았다면 조사관은 배고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전등 불빛 지각에 바닥에 누워있는 시신 위로 비추어지고, 그 위에 씹을 때 입천장에 달라붙고 이 사이에 끼는 젤리 딸기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조사관의 식욕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조사관은 시신을 덮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현지 병원의 환자복만 봐도 자신이 찾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게 카운터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조사관의 손전등 불빛이 그쪽으로 빠르게 옮겨지면서 손전등 불빛 속에 나타난 광대의 모습에 조사관은 소리를 지릅니다. 안녕 손님, 밀리의 캔디샵에 온 걸 환영해. SCP 재단은 오랫동안 로드아일랜드주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변칙 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작위로 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주내 어디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든 신생아에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재단은 영향을 받은 출산 사례들 사이에서 인과관계나 공통된 패턴조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현상은 특정 병원에서만 발생하지 않으며 어떤 확인 가능한 발생 지점 근처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섭게도 로드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아기라면 누구나 부모에게 미리 경고해줄 초기 징후 없이 갑자기 어른 남성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SCP-5986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출산 직후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예비 부모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초기 보고는 일부 재단 직원들에 의해 격렬한 진통으로 인해 산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청각적 환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신생아의 말투가 매우 구체적이었고, 성인 목소리가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병원 직원들까지 모두에게 들렸다는 사실로 인해 곧 반박되었습니다. 해당 스트레스성 환청 이론을 주장하고 옹호했던 재단 연구원들은 의무적인 직장 내 행동 및 성차별 감수성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조치되었고, 이후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었습니다. SCP-5986 사건. 이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재단은 로드아일랜드주 전역의 산부인과 병동과 센터에 요원들을 은밀히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요원들은 의료진으로 위장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SCP-5986 사건을 목격한 모든 민간인, 부모, 조산사 또는 기타 병원 직원에게 기억 소고제를 투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CP-5986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유출이나 정보가 대중에게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은밀히 활동하는 재단 요원들은 의료진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SCP-5986 사건의 목격자들에게 적절한 용량의 기억 소거제를 투여하여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지우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직원으로 위장한 재단 요원들은 SCP-5986 사건이 발생한 후 영향을 받은 신생아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의료 기록과 출생 후 의사들이 실시하는 표준 검사 결과를 관찰한 결과 SCP-재단은 SCP-5986의 영향을 받은 신생아들이 최초 사건 이후에는 어떠한 후유증도 겪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학적, 변칙적 기준 모두에서 그들은 해를 입지 않았고 완전히 건강합니다.
현재까지 영향을 받은 신생아들 중 성인이 된 사례는 없지만 이들의 의료 기록은 재단에서 보관 중이며 향후 이들 중 누군가가 변칙적인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자동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로드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에게도 무작위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SCP-5986 사건들 자체에서 알려진 유일한 일관성은 모두 정확히 동일한 순서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영향을 받은 신생아가 출생 시 어떤 성별로 지정되었든 관계없이 이들은 모두 똑같이 남성적인 어른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재단의 오디오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은 이 목소리의 녹음본을 철저히 분석했으며 일부는 정확한 억양, 음색, 그리고 악센트를 다른 알려진 녹음과 일치시키기 위해 몇 달 동안 타형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재단은 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론들은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며 일부 오디오 엔지니어들은 목소리의 원래 주인이 평생 어떤 형태의 오디오 녹음 장치도 피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일치할 만한 후보가 없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존재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은 SCP-5986 사건 중에 들리는 목소리가 실제로 신생아를 통해 물리적으로 투사되고 있으며 실제 다른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점은 그 목소리가 디지털 변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로드아일랜드의 신생아들에게 도달하고 있으며 목소리에 전자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라디오 전파나 인터넷을 통해 송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소리의 기원을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은 다른 음성 샘플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재단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SCP-5986 사건에서 녹음된 자료뿐이며 이 모든 녹음은 거의 변동 없이 동일한 대본을 따릅니다. 실제로 말해주는 내용도 언제나 완전히 같으며 이는 신생아들이 소리내어 말하는 광고의 형태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들. 혹시 아이들은 어른보다 미각세포가 3배 많다는 걸 아셨나요? 놀랍죠? 그래서 저를 밀리의 캔디 가게에 데려가셔서 맛있고 달콤한 간식을 실컷 먹게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살이 찌거나 충치가 생길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밀리의 캔디는 모두 무설탕에 칼로리가 0이거든요. 맞아요. 칼로리도 0이고 설탕도 없어요. 어쩌면 부모님도 함께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요. 이 광고 문구를 전달한 후 영향을 받은 신생아는 윙크를 하고 의식을 잃으며 이것이 SCP-5986 현상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당연히 목소리의 출처와 SCP-5986 이 영향을 받은 아이들에게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해로움을 파악하려는 것과 더불어 SCP-재단은 앞서 언급된 사업체인 밀리의 캔디샵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재단의 웹크롤러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앞서 언급된 이름으로 로드아일랜드에서 운영되는 제과점에 대한 언급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은 마케팅 설문조사를 가장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주민들은 모두 한결같이 밀리의 캔디샵이라는 곳을 들어본 적도 방문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재단 연구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론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광고가 다른 시점에서 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반대자들은 사용된 언어와 구어체가 현대 영어와 너무 비슷해서 그 메시지가 과거에서 기이하게 전송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해 재단은 로드아일랜드의 모든 기록된 역사를 요청했고 주가 형성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도시 현장들을 모았습니다. 밀리의 캔디 가게가 어디에도 존재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단은 SCP-5986 동안 들렸던 메시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즉, 한 웹크롤러가 온라인 데이터를 끊임없이 뒤지던 중 인터넷에서 밀리의 캔디 가게를 언급한 최초이자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 출처는 리아 햄튼이 쓴 아마추어 블로그였습니다. 2020년 3월 11일 리아 햄튼은 아내 사라가 출산하는 동안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지역병원의 조산사인 폴라 갤러거와 함께 일하며 부부의 아들 스타인을 성공적으로 출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출산 직후 다른 여러 로드아일랜드 신생아들처럼 스타인은 SCP-5986 사건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 현상에 알려진 발생 사례를 기록한 재단의 자료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SCP-5986 사건과 연관된 이름은 재단의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즉시 표시되었을 것입니다.
재단은 모든 SCP-5986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햄턴 부부의 아들이 가정 출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어떤 기록도 누락되었고, 그 결과 3명의 목격자인 리아 햄턴, 사라 햄턴, 그리고 조산사 폴라 갤러거는 이후에 기억 속어 처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아는 자신의 SCP-5986 경험을 로드와일랜드라는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블로그에 방문자가 적었기 때문에 재단은 웹사이트를 삭제하고 햄턴 가족, 갤러거 씨, 그리고 로드와일랜드 도메인에 접속한 소수의 컴퓨터 소유자들에게 성공적으로 기억 소거제를 투여함으로써 정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리아의 블로그 게시글을 보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갓난아들에 대한 SCP-5986 사건, 이 재단이 이전에 기록한 표준 기록과 약간 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밀리의 사탕 가게로 가는 길 안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게시글은 리아와 사라 햄튼이 자신들의 집에서 아들 스타인을 출산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며 시작했습니다. 리아는 이전 블로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사람들이 파울라 갤러거를 집에서 출산을 도와줄 조산사로 추천해준 덕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리아의 아내 사라가 처음으로 스타인을 안았을 때 SCP-5986 사건이 촉발되었습니다. 리아는 갓 태어난 아들이 굵은 목소리로 밀리의 사탕 가게 위치를 알려준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들의 첫말을 기록하고 싶었던 리아는 그 지시를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SCP-재단은 이 지시를 따라가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시를 받아 적은 후 리아는 사라에게 키스하고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그 게시글에서 리아는 슈타인이 태어나자마자 아내와 아이를 떠난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인식하며 그 행동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가 갑자기 떠난 이유에 대한 글의 변명은 광고에서 본 제로칼로리 사탕을 직접 먹어보고 싶은 충동에서 나온 듯 보였습니다. 리아는 밀리가 누구든 별다른 거리낌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이한 과자 가게 주인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비록 그가 신생아를 통해 광고하는 독특한 방식을 선호해 보여도 말이죠. 적어둔 지시를 따라 리아는 근처 숲에 위치한 귀엽고 분홍색 집에 도착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밖에는 앞마당이 있었습니다. 교회 주택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 아니라 이곳에는 처음에는 흙에 꽂아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롤리팝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사탕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와 장식은 리아가 과자 가게에서 기대했던 그대로였고, 사탕에 불러일으키는 과잉 행동을 연상시키는 화려하고 밝은 색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밀리의 가게는 충치 같은 위험 없이 높은 당분 함량 없이도 사탕의 좋은 점만을 자랑했습니다. 모두 너무 좋아 믿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가 리아를 가게로 이끌어 직접 확인하고 싶게 했습니다. 블로그가 삭제되기 전에 로드와일랜드에서 가져온 보관된 게시물에 따르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리아는 그곳의 유일한 다른 사람, 바로 밀리 자신을 곧바로 마주쳤다고 합니다. 리아에 따르면 밀리는 서커스 광대처럼 비슷한 분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아 햄튼 사건 재구성에는 재단이 밀리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밀리의 외모 사진 증거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설령 사진이 있었다고 해도 특정한 화장 방식이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밀리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든 아니면 무엇이었든 간에 그 존재는 자신을 밀리라고 소개하며 리아에게 가게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리아는 즉시 광고에서 약속했던 제로 칼로리 사탕을 떠올렸지만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밀리에게 묻자 그 기이한 가게 주인은 가게에 진열된 모든 것이 칼로리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알려진 제과 제조법이나 저칼로리 설탕 대체제 사용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칼로리가 전혀 없고 충치를 유발할 만큼의 높은 당분도 들어있지 않은 사탕을 만들 수 있었는지 질문하자 밀리는 자신의 제품이 집 정원에서 직접 재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탕을 재배했냐고 묻자 그 기이한 가게 주인은 사탕 씨앗을 사용했다고만 답했습니다. SCP-재단은 생물학, 특히 식물학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과 상담했으며 그들의 모든 연구 결과는 사탕 씨앗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식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사탕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리아 햄튼이 밀리가 리아의 갓난아들 스타인을 광고 방송에 이용한 것에 대해 대화 내내 전혀 우려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블로그 게시글의 회상 대화에서는 사라나 스타인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리아는 오로지 현재 논의 중인 단 하나의 주제, 즉 사탕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행동 분석가들은 리아가 밀리의 사탕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 것은 햄프턴 가족이 목격한 SCP-5986 사건 중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촉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아가 밀리의 사탕 가게 위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즉시 그곳을 찾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꼈던 것과 매우 비슷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신생아 슈타인과 관련된 SCP-5986 사건을 함께 목격했던 사라 햄프턴과 폴라 갤러거에게는 왜 같은 충동이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원들은 3명의 목격자 모두가 밀리의 사탕 가게를 찾아가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면 갓 태어난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어른의 보호 없이 완전히 혼자 남겨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이후 대화에서 아마도 여전히 일종의 최면적이거나 인지재해적인 이상현상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레이아 햄프턴은 광고된 제로칼로리 사탕의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밀리에게서 작은 곰젤리 한 팩을 건네받은 레아는 맛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레아는 이것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이라며 기꺼이 봉지를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최소한의 물리법칙 인식을 유지했고 이는 곧 일어난 일에 대한 그녀의 반응에서 나타났습니다. 사탕이 레아의 손에서 무중력 상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레아가 일부러 젤리곰을 떨어뜨리려고 해도 중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아 젤리곰들은 공중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밀리는 자신의 제품이 먹었을 때 여전히 자연스럽게 소화기관을 따라 이동하며 섭취 중이나 섭취 후에도 몸 안에 남아있을 위험이 없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레아는 망설임 없이 그 변칙적인 사탕을 재빨리 먹었고 곧바로 그 맛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그 사탕을 여러 개의 대형 상자로 구입했는데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과 사라의 출산 후 당기는 입맛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량 구매를 정당화했습니다. 레아가 상자를 몇 개 샀고 어떻게 샀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SCP 재단은 햄프턴 저택을 여러 차례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변칙적인 사탕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레아 햄프턴이 구입한 젤리곰을 모두 먹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그녀의 건강은 지역에 파견된 재단 요원들에 의해 이상현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금융기록을 조사하자 은행 계좌에서 이상한 결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금액과 수신 계좌 정보는 없습니다. 재단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거래를 전 세계 어느 사업 계좌로도 추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상한 사탕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그 가게와 주인은 동시에 사라졌고 레아는 곰 모양 젤리 담긴 상자를 들고 숲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블로그 글에서 자신이 먹은 사탕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강조하며 독자들인 와일랜더들에게 직접 밀리의 사탕 가게를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SCP 재단 요원들은 인터넷에서 로드 와일랜드에 올린 게시물을 성공적으로 삭제한 후 햄프턴 가족과 접촉하여 기억 소고제를 투여할 수 있었습니다. 리아가 밀리의 사탕 가게를 찾기 위해 사용했던 길을 따라가 보았지만 요원들은 며칠 동안 변칙적인 가게가 나타났던 근처 숲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밀리의 사탕 가게 자체는 SCP-59861로 지정되었으며 가게의 정확한 위치와 이상 현상에 의한 이동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SCP-5986 사건의 다른 기록된 사례들에서는 위치 정보가 포함된 적이 없지만 재단은 로드아일랜드주 산부인과 센터에 파견된 요원들에게 가정 출산 서비스를 홍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유력한 가설은 이것이 햄튼 가족이 59,861을 찾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었으며 가게는 지시가 주어진 후에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SCP 재단이 밀리의 사탕 가게를 실제로 찾아내고 그 변칙적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3일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드아일랜드주 호프에 있는 우체국에 배치된 재단 요원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요원은 자신이 우체통을 비우는 중에 수백 통의 편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그 편지들은 모두 SCP-5986 사건을 겪은 아이들의 부모에게 보내진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각 편지는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리의 사탕 가게가 문을 닫게 됐어. 맞아, 이제는 칼로리가 있는 사탕을 먹어야 할 거야. 정말 끔찍하지 않니? 나도 계속 가게를 열고 내 무설탕 간식으로 너희의 욕구를 채워주고 싶었어.
하지만 사탕 가게는 손님이 필요하고 내가 아무리 최고의 광고를 해도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았거든. 아마 누군가 내 손님들을 겁줘서 도망가게 했을지도 몰라. 이빨 썩히며 실컷 즐겨라. 치과 의사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어. 이 편지들은 너의 소중한 전 사탕 장인 밀리라고 사명되어 있었어. 이 사건 이후로 재단은 로드 아일랜드에 배치된 요원들로부터 SP-5986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현상은 무료로 재분류되는 것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Dr. Bob 패트리온을 확인하고 오늘 주니어 연구원이 되세요. 이제 Dr. Bob 파일에서 SCP-839, 설탕에 절인 벌레 등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